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금융기본 투자론 기초 파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챕터 1 Background and Issues 챕터 1 중에서 그 5번째 시간 금융시장의 특성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의 주요 단어들은 보시면 뭐 변동성, volatility, 분산, diversification, 효율적 시장, efficient market, 능동적 투자. 한글로는 잘 안 쓰죠. active investment, 수동적 투자, passive investment, 포트폴리오.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주로 포트폴리오 관련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좀 깊은 내용은 지금 이런 투자론 기초 여기서 챕터에 다루지 않고 뒤 챕터에서 좀 깊게 다루는 내용이긴 하고요. 오늘은 그냥 그 전반적인 단어 위주로만 가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네, 노 프리 런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가볼까요? 네, 좀 글씨가 너무 많죠. 네, 죄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한 거 아닌데 뭔가 이렇게 쓸 게 많았어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를 이번 이제 부분에서 말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 가정은 리스크는 손실 발생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거, 손실 발생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거죠. 이익을 제외하고 마이너스만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투자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는 변동성, 예상했던 수익과 다른 수익이 발생할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해요. 결국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오거나 예상이 7%였는데 뭐 9에서 뭐 5% 정도 차이가 나오면 이 변동 폭을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7%면 죽어도 7%가 나오는 녀석은 이 개념에서 리스크가 0인 거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를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에 대해 어떠한 수익률을 기대하며 기대값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그런 기대했던 수익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기대값과 실현값이 정확히 항상 일치하면 리스크가 변동성이 제로인 거고요. 다른 일이 있다 하면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뭐 예를 든다고 돼 있어요.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1931년에는 46% 하락을 했고 또 1933년에는 55%의 상승이 발생했대요. 뭐 전반 우리 지금 코스피 이런 개념이겠죠. 개별 주식 뭐 더 난리 났겠죠. 어쨌건 이런 상황을 과연 투자 시점에 1931년 1월 1일 날 1931년 12월까지 46% 하락을 할 줄 미리 알았겠냐는 거죠. 최초 투자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손실 수익을 예상한 투자자는 없었을 거다. 뭐 거의 없었다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없죠. 자기가 뭐 진짜 비행기를 9.11 테러를 직접 박은 명령한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측했겠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값은 정상 상황에서 얼마를 기대했는데 상황이 정상이 아니게 되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그런 것도 리스크인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결국 대부분의 투자, 인베스트먼트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어 단어가 써있기를 한번 써봤어요. Actual returns will almost always deviate from the expected return anticipated at the start. 그러니까 시작 시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작 시점에 인베스트먼트 피리어드, 그 투자 기간. 오늘 투자해서 5년 뒤에 회수한 변은 오늘부터 5년까지 투자 기간에 오늘 투자하는 이 시점에 이 기간 동안 총 받을 걸로 예측했던 그의 수익률과 실제 실현했던 액츄얼 리턴과는 데비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변동성이 있다는 거고요. 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똑같다고 치면 if all else could be held equal, 똑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걸 해야겠죠. 리스크가 같은데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면 장난이에요. 동일 리스크에 더 높은 수익률을 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그런 거고, 리스크가 다르니까 그에 따라 수익률도 다른 거지. 리스크가 같으면 수익률이 높은 걸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no free lunch 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런 룰에 따르면은 금융시장에 동일한 위험을 지닌 더 수익이 높은 투자는 없을 거래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똑같은 위험인데 더 수익이 높은 투자 있으면 다 그거 하겠죠. 밑에 그 얘기예요. 만약 어떤 투자건이 추가적인 리스크에 부담 없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다들 이걸 투자하겠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에 투자한다. 다들 그거 너도 나도 살려고 하면은 파는 애는 가격을 올리겠죠. 그 얘기는 동일하게 예를 들어 13%라고 13% 수익을 얻는 100원의 자산이 있는데 너도 나도 이거를
사다 보니까 그럼 101원, 102원, 103원, 105원에 팔다 보면은 실질 수익률은 13%가 아니라 12%, 11%, 10% 이렇게 내려가겠죠. 더 비싸. 그러니까 어차피 얘에 붙어 있는 100에 샀을 때 13%인데 105에 사면 13%가 아닐 거잖아요. 내려갈 테니까요. 뭐 그런 개념. 그래서 해당 자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는 수익률은 내려갈 거예요. 결국은 해당 자산의 가격은 해당 자산 리스크 대비 적절한 수익률 수준까지 상승할 거예요. 더 상승하진 않는 거죠. 더 상승하면 누가 사요? 또 그 더 상승했다는 얘기는 통상적인 그 수익을 얻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바보가 아닌다면 그냥 그거 안 하고 통상적인 다른 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페어 밸류, 그런 페어한 정상적인 가격까지 결국 올라갈 거다. 너무 싼 게 있다면 너도 나도 그걸 사서 정상 가격 갈 때까지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조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반대 경우 미친 듯이 비싸요. 저거 아니 100원에 사도 될 걸 200원에 팔아요.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면 점점 할인해서 팔겠죠. 결국은 그래서 100원까지 올 거다. 반대의 경우도 결국은 아무도 안 사니까 이번엔 가격이 하락돼서 결국은 적정 수준까지 가서 멈출 거다. 더 싸지면은 너무 싸잖아. 또 다시 다들 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노 프리 런치 룰에 따라서 결국은 자동적으로 적정 가격으로 조정이 될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개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고, 여기서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 자체는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는 asset with higher expected return until greater risk. 더 많은 리턴이 있는 자산은 더 많은 리스크가 붙어 있다. 하여튼 비례한다. 뭐 비례한다까지보다 어쨌거나 수익률이 올라가면 리스크도 올라간다. 수익률이 내려가면 리스크도 내려간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이전 페이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주로 이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앞 페이지를 보면서 이거 그래? 이게 이럴 수가 있어? YJ도 이거 맞아? 이럴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뭘까요? 뭐냐면 그럼 실제 개별 자산들 리스크 어떻게 측정해? 뭐 리스크가 높네, 많네, 어쩌네, 적절하네 말을 했는데 그 리스크 그럼 리스크 어떻게 측정하는데? 리스크 알아?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말할 수 있어요. 예, 말하셔도 돼요. 예, 정상입니다. 그 말씀하셔도.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 간의 트레이드 오프? 리스크 수익률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올라간대. 그거 어떻게 알아? 진짜로? 느낌상 그런데 그게 진짜 그래? 그 어떻게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했고 수익률을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그걸 보여줄 거지? 라는 의문도 정상입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리스크의 경우 단순히 투자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 그냥 변동성이야? 단순히 변동성이 끝이야? 라면은 또 그 대답은 부분적으로만 정답이래요. 왜냐하면 단순히 변동성의 합이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의 주식을 하나의 증권을 투자하면 이런 말이 맞지만 또 2개, 3개, 4개, 5개를 하다 보면은 분산이라는 개념, 포트폴리오 효과가 생겨서 또 동일 리턴이지만 리스크는 줄거나 동일한 리스크지만 더 좋은 수익률을 내는 그런 컨비네이션 상태가 나와요. 또 분산 효과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개별 자산에 대해서 단순히 리턴과 리스크가 트레이드 오프다라는 게 아니라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투자 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요거에 무조건 100%는 아니다라는 말 한 거고요. 그래서 분산을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요. 개별 리스크는 동일하다 한들 개별 리스크가 동일한 3개를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3이 아니라 2가 되거나 1.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리스크가.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효과의 측정, 리스크 측정. 아까 여기 의문들, 너 YJ 이 자식 맞아? 라고 말했던 그런 궁금한 거는 요번 투자론 기초 부분이 아니라 지금 챕터 4까지에서 다루진 않고요. 뒤에 이제 고급 부분이 포트폴리오 스틸이라는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력이 된다면 여기서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냥 주요 유명한 사람은 해리포터가 아니라 해리라는 이름 사람, 마코비츠 맞나? 마코비츠와 윌리엄 샤프 레이시오 할 때 말하는 리스크 대비 뭐 추가 리스크 테이킹 대비 뭐 리턴 이런 개념 있잖아요. 샤프 레이시오 하는 그 샤프 분과 마코비치, 이게 효율적 투자선 뭐 그런 거,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해서 이 윗선이 뭐 포트폴리오 최적이다라고 해서 또 리스크 프리 자산과 연결하면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된다. CML이라고 그러나? CML? 캐피탈 마켓 라인 맞나? SML이었나? 어쨌거나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하진 않아요. 네. 그러고요. 효율적 시장, 이피션트 마켓이라는 하이퍼세시스 가정이 있어요. 하이퍼세시스.
이런 것 같아요. 느낌상 효율적 시장이 같지만 뭐 뒷단에서 많이 할 거지만 완전 효율이 아닐 수도 있고 부분적인 효율일 수 있어요. 뭐 강, 준강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효율적 시장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노 프리 런치 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증권 시장에서 좀처럼 추가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 이게 사실은 왜? 난 낼 수 있는데 추가 수익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이 말은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예를 들어 인덱스보다 높은 수익률을 뭐 10년, 20년 꾸준히 추가 수익을 낸다는 개념은 좀 어렵다. 그쵸? 뭔가 인덱스 내가 뭔가 그런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찾아내거나 뭔가를 꾸준히 매년 매번 시장보다 더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가야 꾸준한 플러스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거는 어렵다.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뭔 소리야 하면은 증권 시장에서 증권 가격, 뭐 주식 가격이라고 하겠죠. 주식이라고 치면은 채권도 가격도 있지만 증권이니까 일단 주식 가격에 이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아.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은 주식 주가 오르겠지를 살려고 했지만 이미 내가 어닝 서프라이즈 날 것 같아라고 한 그 날 것 같아라는 그 정보조차도 시장에서 이미 반영돼서 이미 오늘 가격에 반영됐을 거다.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산다 한들 그걸로 추가적인 더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증권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정보는 즉시 증권 가격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증권의 가격은 모든 정보들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추정한 증권 가치와 같아지게 된다. 어쨌거나 모든 정보, 새로운 정보, 갑자기 지금 10초 전에 대박 정보가 떴으면 그 정보를 내가 지금 들은 10초 사이에 다른 사람도 들었고 그 사이에 10초 만에 그 정보만큼의 가격은 또 반영이 됐다. 내가 클릭을 하려는 순간 이미 10초의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에 나는 뭔가 추가 수익을 그러니까 원래 그 자산에서 낼 수 있는 원래 수익은 당연히 가져가는 건데 시장을 초월해서 난 더 추가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가설 하이퍼세시스. 가설이란 얘기는 절대적인 명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통하는 명제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영어도 하면서 there would be neither underpriced nor overpriced security. 언더프라이스나 오버프라이스 된 그런 뭐 증권들이 없을 거다. 모든 게 왜냐하면 이미 다 페어 밸류, 페어 프라이스 됐을 거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요. 요거 그냥 단어. 여기 단어는 효율적 시장과 일치하는 단어 아니고 그냥 쓰려는 단어인데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랑 수동적 투자라는 거는 buying and hold a diversified portfolio without attempting to identify mispriced security. 뭔가 가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거나 미스프라이스 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적정 가격을 노리고 그냥 사서 홀드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그거를 패시브 투자라고 하고요. 수동적 투자 보통 뭐 연기금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포션이 높죠. 그리고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는 능동적 투자죠. 한글로. 그래서 attempting to identify mispriced security. 가격이 잘못 미스프라이스드 된 증권들을 찾아서 산다는 게 아니죠. 비싸게 프라이스 된 거는 팔아버릴 거고 싸게 프라이스 된 거는 살 거죠. 그렇게 해서 사거나 팔거나죠. 그런 미스프라이스 된 시큐리티들을 그런 거 시도하는 적극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액티브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리고 to forecast broad market trend. 마켓 트렌드도 내가 미리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트렌드라고 했지만 난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트렌드라고 측정을 해서 요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하고서 나는 이 녀석을 사는 거죠. 뭐 그런 느낌. 결국 어쩌거나 시장보다 내가 더 정교한 뭔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면 팔면 되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게 액티브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만일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실을 100% 반영한다면 어차피 액티브하게 미스프라이스를 찾을 필요가 있냐. 다 페어 프라이스 됐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게 현명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죠. 효율적이라면 완전 효율적이라면. 근데 현실에서는 비이성적인 가격이 발견되기도 하고 뭐 배당 어쩌거나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뭐 구성이 있어서 뭐 한도 이슈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못
가져갔던 기관들이 1월에 한도가 새로 생겨서 갑자기 우주와장창 또 편입을 하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정상 가격보다 뭐 이런 거는 이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현실에서는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개념이 살아있죠. 근데 또 액티브 인베스트먼트가 100% 시장을 비트 이겨내진 않죠. 또 큰 흐름에서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를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죠. 결국은 느낌상으로는 시장은 큰 흐름에서의 전반적인 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는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뭐 니치 마켓 같은 개념으로 중간중간에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뭐 이 정도 개념이 좀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to be continued 투자론 고급편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 금융시장 특성 부분 아마 끝일 거고요. 네, 끝이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특성을 오늘은 말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참여자들, 금융위 사례 등등 해서 계속 이렇게 1, 2, 3, 4 부분 나갈 예정이고요. 매번 나오는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은 투자론 기초가 아닌 투자론 고급 부분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이번 기초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친숙함 위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